더 퍼시픽 정글 전투 생존기 핸더슨 비행장 과달카날 해전. 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남진을 저지하고 태평양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과달카날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달카날 전투는 단지 하나의 섬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남태평양의 바다와 정글에서 이어진 장기 전투는 일본의 확장을 저지하고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미국의 첫 반격이었습니다. 이 전역은 HBO 드라마 퍼시픽의 주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속 로버트 레키와 존 바실론이 겪은 전투 대부분이 바로 이 과달카날과 그 주변 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드라마를 보셨다면 에드슨 능선의 피비린내 나는 총검전, 밀림 속의 공포와 피로, 야간 해전의 성광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한 조각이었음을 아실 겁니다. 예컨대 드라마에서 존 바실론이 중기관총을 들고 끝까지 참호를 사수하던 장면은 핸더슨 비행장 공방전 당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또 로버트 레키가 무너진 정신으로 정글을 헤매는 장면은 마타니카호 전투 이후 병사들이 겪었던 극도의 피로와 공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영화의 회상 장면 속에서 들려주던 정글 속에서 썩어가는 시신과 고립감, 그리고 점차 망가져가는 동료들의 정신 상태 또한 이 시기의 실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 후반부에 등장하는 병원선 장면이나 레키가 전투 후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하게 되는 에피소드도 모두 이 전역의 실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럼 과달카날 전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2년 8월 7일 고요한 새벽, 미 해병대 제1사단이 과달카날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들은 롱기섬을 포함한 인근 투라기 섬 플로리다 제도에도 동시에 병력을 투입해 기습 상륙을 단행했습니다. 일본군은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내륙 정글로 후퇴했고 미군은 비행장 건설 중이던 지역을 점령해 이를 핸더슨 필드로 명명했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상륙에 성공했지만 이는 곧 이어질 혹독한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8월 9월 일본군은 해병대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집요한 정면 돌격을 반복했고 미군은 탄약과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8월 8일 밤 사보섬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강력한 순양함 전력을 앞세워 미국, 호주 연합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미 해군은 방심한 상태였고 일본 중순양함들이 근거리에서 강력한 포격을 퍼부으면서 미국 순양함 3척과 호주 순양함 1척을 침몰시켰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미 해군은 과달카날 주변 해역에서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고 상륙해 있던 해병대는 외롭게 섬에 고립되었습니다. 보급선도 함께 철수하면서 미 해병대는 제한된 식량과 탄약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8월 21일 알리게이터 크릭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육군 제17군의 일부였던 이치키 기요나오 대자가 이끄는 약 900명의 정예병력은 정면 돌격으로 해병대 진지를 공격했지만 강을 사이에 두고 설치된 중기관총과 박격포 진지의 응사에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이치키 대자 역시 현장에서 전사했고 이 전투는 일본군식 반자의 돌격이 미군의 중화기 화력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준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9월 초부터 마타니카호 강을 중심으로 양측은 수차례 교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9월 27일 전투에서는 미군이 역습을 감행해 일본군을 강 서쪽으로 몰아냈고 포로를 통해 일본군이 대규모 병력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도 입수하게 됩니다. 이어서 9월 12일에서 14일 에드슨 능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군 카와구치 기요나오 소장이 3,000명의 병력으로 야간 기습을 감행했고 미해병대는 총검전과 백병전을 벌이며 끝까지 방어했습니다. 특히 에드슨 대령은 직접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참호를 오가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 퍼시픽에서 존 바실론이 참호에서 기관총을 들고 야간의 병력을 막아내던 장면으로도 그려집니다. 능선을 지켜낸 이 전투는 과달카날의 방어선이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10월 11월 해상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충돌이 이어졌고 과달카날은 단순한 섬이 아닌 태평양 전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10월 13일부터 시작된 핸더슨 비행장 공방전은 과달카날 전역의 최대 격전이었습니다.
일본 제2사단과 38사단이 투입되어 총병력 2만여 명이 좌우 양익으로 기동해 공세를 가했으며 특히 마르야마 마사오 중장은 남서쪽 정글을 따라 우회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빗속을 헤치며 움직이던 부대는 길을 잃고 예정된 공격 시각을 놓쳤습니다. 그 사이 미 해병대는 참호선과 포병 진지를 보강해 방어에 성공했고 이틀간의 전투 끝에 이 일본군은 3,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했습니다. 10월 11일에서 12일 에스페란스 곶 해전에서는 미 해군이 일본군의 야간 보급 시도를 격퇴하며 첫 해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길고 치열한 해상투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0월 25일에서 27일 산타크루즈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항공모함 간의 전투로 미국 항공모함 호넷이 일본의 집중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도 항공기와 숙련 조종사들을 대거 상실했고 이 손실은 이후 전쟁에서 회복되지 못할 결정적 타격이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일본의 숙련된 항공전력이 약화된 점에서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11월 13일 밤 제1차 과달카날 해전에서는 양측이 혼전 상태에서 대형함 간 근거리 포격전을 벌였고 일본 전함 히에이가 큰 피해를 입은 뒤 결국 침몰했습니다. 이어진 11월 14일에서 15일의 제2차 과달카날 해전에서는 미 워싱턴 전함이 레이더 유도 사격으로 기리시마 전함을 격침시키는데 성공하며 해상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11월 20일에서 25일 일본군은 코쿤비나 능선, 마타니카오하고 등에서 추가 공격을 감행했지만 병력 손실과 보급 부족으로 성과 없이 철수했습니다. 12월 1월 전투의 주 무대는 내륙 정글로 옮겨졌고 병사들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11월 30일 타사파론가 해전에서는 일본군이 구축함을 활용한 야간 기습으로 미군 순양함 한 척을 침몰시키며 전술적으로 선방했지만 전략적 보급 실패로 전황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12월 7일에서 9일 마운트 오스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 육군 제25사단은 과달카날 중심부 고지대를 확보하고자 정글을 돌파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갈로스코프강 계곡 일대는 조밀한 밀림과 일본군 은폐 진지로 인해 치열한 근접전이 반복되었습니다. 드라마 퍼시픽에서 묘사한 대로 젖은 군화 속의 곰팡이와 계속되는 우기, 썩은 시체와의 동거는 병사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퍼시픽 후반부 미 해병대들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원선에 오르는 장면은 이 정글의 지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1943년 1월까지 계속되며 미군의 정글 전투 경험을 축적하게 한 작전이었습니다. 결국 1943년 2월 일본군은 철수를 결정합니다. K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병력을 야간에 구축함을 이용해 분산 철수시켰고 미군은 이를 늦게 인지해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약 1만여 명의 병력을 무사히 철수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그들은 조용히 패배를 받아들이고 섬을 떠났습니다. 과달카날은 단순한 섬 탈환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자연환경, 불확실한 보급, 반복된 야간 전투 속에서 병사들은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일본군은 보급 실패, 정보 누출, 무리한 정면 돌격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미군은 점차 전장을 학습하며 우위를 점해갔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전쟁은 무기의 성능만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다. 준비된 보급, 적절한 정보,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병사들의 생존력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과달카날, 이 이름은 미국 해병대에게 명예의 상징이 되었고 일본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위기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버틸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달카날 전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이었습니다. 광활한 태평양을 따라 이야기는 넓게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 평화와 정의를 꿈꾸는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